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과학자를 만들어 드릴게요. 적어도 뇌에 대해서는 과학자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어저께 뭐라 그랬죠? 과학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어렵게 사람들이 자기 위신을 올리기 위해서 막 복잡하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굉장히 간단해요. 자, 뇌신경, 우리 치매도 얘기하니까 뇌신경세포들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속에, 머릿속에는 한 9조 개 정도에 되는 뇌신경세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뇌신경세포 숫자는 만 4살 때 최고의 수치를 갖습니다. 4살이에요. 유치원 딱 들어가려고 막 할 때 머릿속에 뇌신경세포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서 계속 성장합니다. 성장한다, 그때 성장한다는 거는 연골고리가 막 서로 더 이렇게 생긴다는 뜻이지 숫자가 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숫자는 그때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12살에 지나가지고 13살 들어가면서 티네이저를 들어가면서 뇌신경세포는 퇴화가 시작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퇴화가 되는 얼마나만큼 퇴화가 되느냐? 하루에 10만 개 정도씩 줄어들어요. 숫자가 줄어드는 게 그냥 탁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 작동을 못해요. 연골고리가 서로 탁탁 끊겨가면서 하루에 10만 개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건 학교에 가서 저기를 하건 수양회를 가건 상관없어요. 매일 일어납니다.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그냥 내려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계속 내려갑니다. 사람에게는 기대 수명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5년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슈런스로 들어요. 라이프 인슈런스, 그죠? 그 중에 우리 텀 라이프도 있고 있는데 홀 라이프 인슈런스 들으면 계산을 합니다. 방정식이 있어요. 거기 나이 넣고 건강 상태 넣고 하면 계산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숫자가 120살이에요. 5년 전에. 근데 그게 5년 전에 바뀌었어요. 지금은 132살이에요. 132살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인슈런스 회사는 그렇게 계산을 해요. 인슈런스 회사가 바보입니까? 우리는 몰라도 아는 게 있어요. 그걸 토대로 해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이 인슈런스 회사는 망할 수가 없어요. AIG가 한번 떨어졌다 올라왔죠? 그거는 돈을 잘못 투자해서 망가진 거지, 인슈런스 회사 자체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운전하면서 쭉 가다 보면은 오하이오, 인디아나, 지나면 미시간 지나면서 논밭도 딱 있죠? 프리웨이 옆에는 대부분의 그 소유지는 인슈런스 회사예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농사만 져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돈이 많아요. 자, 기대 수명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요즘에 몇 살에 은퇴를 합니까? 65세 아직 은퇴를 합니다. 근데 75세로 늘린다는 얘기 있지만 아직은 아닌데 65세까지 삽니다. 그럼 우리가 저기 120이라는 숫자가 그냥 있는 숫자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성경적인 숫자라 생각합니다. 모세도 120까지 살았죠. 우선. 그래서 저희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 일 많이 열심히 하게 되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120까지 보고 생각을 해요. 그럼 120에서 65를 빼면 무엇이 남습니까? 65를 빼면 5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긴 그렇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퇴한 다음에 55년 동안 뭐 하면서 살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120살까지 산다 가정을 해놓고 우리가 65세에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 55년을 더 살아야 돼요. 55년 동안 뭐 하실 겁니까? 10년 전만 해도 이런 질문 나오면 손주 보면서 살지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손주가 55년 동안 계속 손주로 남아있습니까? 지네가 손주로 볼 텐데. 그래서 인생의 시작은 세상에 던지는 65세라는 숫자 다음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은퇴를 믿질 않아요. 65세 숫자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기는 하나님이 아무 때나 그래 충분히 했다 와라 부르시면 그때부터 은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좀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엔 틀릴 수도 있지만. 자,
네, 우리가 현재 나이 좀 전 거요. 62세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몇 년을 퇴화를 했습니까? 뇌신경세포가 50년을 퇴화를 했어요. 50년 곱하기 365일 곱하기 하면은 숫자가 나오는데 나이가 들수록 숫자가 더 많이 늘어요. 그래서 60살, 70살 되면은 뇌신경세포 퇴화 숫자는 하루에 2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30세가 되면 하루에 30만 개, 40세 되면 한 400만 개, 50세면 50만 개, 40만 개, 50만 개, 그리고 60되면서 100만 개, 그 다음에 70되면 200만 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평균 잡아보면 한 50만 개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돼요. 50 곱하기 365 곱하기 50만으로 계산하면 저 많은 뇌신경세포가 죽든지 작동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는 증상이 있어요. 옛날에는 기억력이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딱 들고서는 하룻밤 정도 딱 하면은 외웠어요. 앞에 나서 딱 하면은 상투 타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언제부턴가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고린도전 10장 1절도 잘 안 돼요. 보고 옛날에 외웠던 건데도 안 되고 그래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게 저것 때문에 그래요. 우선 뇌에 대해서 좋은 음식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 나쁜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미원이 엄청 나쁩니다. 뇌에 대해서. 그래서 미원은 대체적으로 빼버려야지 돼요. 왜냐하면 미원 성분이 익사이토톡신이라 그래가지고 신경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미원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래 머리가 띵해지면서 식곤증이 옵니다. 공부 안 돼요. 학회 가가지고 미원 많이 들은 음식 먹잖아요. 그러면은 학회 시간에 졸아요. 깰 때까지. 그리고 다 끝날 때 되면은 이제 정신 바짝 떠가지고 그때부터 막 하는 척하고 그래요. 그래서 학회 가면 전 대부분 음식 안 먹어요. 미원은 이거 넣고 뺀 걸 조절할 수가 없으니까. 미원이 나빠요. 그래서 미원은 되도록이면 빼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빼야 될 게 artificial sweetener, 설탕 대용품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스플렌다는 간에 부담을 줍니다. 간에 부담이 오게 되면은 간이 해독작용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가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지가 않으면은 뇌에 영양소가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거 먹으면 안 돼요. 가운데 거 있는 거 있죠? 이콜. 저거는 뇌에 물구멍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거는 또 먹으면 안 돼요. 그 스위트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런 거는 절대로 빼셔야 돼요. 특히 여자분들 살 빼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저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미원 많은 음식 드시면은 문페이스 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조절하는데, 그 다음에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다이어트 드링크도 있죠? 제로 캘로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것도 드시면 안 돼요. 자, 다음 거. 그 다음에 가공된 음식은 먹으면 안 돼요.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한국 사람이 머리가 좋은가? 그랬더니 미국 음식을 안 먹어서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empty 캘로리라고 합니다. 전부 가공된 음식이에요. 방부제도 많이 들어있고 미원 많이 들어가 있고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담배 피면 절대로 안 되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권장하는 게 올게닉 푸드입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만든 음식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사랑으로 미원 섞지 않고 만들어준 거 있죠? 그거를 권장을 합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옛날 저희가 클 때 어머님이 시장 가가지고 매일 장 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 있죠? 그 음식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드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한국 음식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비빔밥. 특히 집에서 해먹는 비빔밥 있죠? 그 이상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등푸른 생선, 멸치, 두부, 그 다음에 야채. 어저께 세미나 하면서 야채를 어떻게 씻어가지고 농약이나 그런 것도 빼는지 가르쳐 들었어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신선한 음식과 적당한 운동을 하시면서 먹는 게, 생활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뇌신경세포에서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금년은 좀 이상해가지고 겨울이었다 갑자기 여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름이 되면 우리가 매년 하는 게 있습니다. 뒷마당에, 옆마당에 이제 야채를 심어요. 도마도도 심고,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파 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도마도를 이렇게 키울 때 보면은 그러니까 몇 주에 자라는 거 보면은 어떤 도마도 나무가 병들었는지 어떤 게 건강한지 압니다. 그죠?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놈은 위에만 봐도 뽑지 않아도 뿌리도 썩어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뇌신경세포가 나무랑 똑같아요. 나무가 성장하려면 뿌리로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성장을 합니다. 그렇죠? 뇌신경세포도 그러니까는 정보가 뿌리 부분인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뿌리 부분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몸에서 프로세스가 돼가지고 엑손이라고 하는 가지를 통해서 다른 세포로 전달해서 나가요. 나무와 마찬가지로 건강한 뇌신경세포는 정보가 들어오는 길인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뿌리 부분이 굉장히 무성한 게 많아요. 그리고 정보가 나가는 엑손도 굉장히 건강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무와 병든 나무와 마찬가지로 뇌신경세포가 퇴화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건강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정보가 들어오는 뿌리 부분인 덴드라이트가 줄어들어요. 엉성해지고 따라서 나가는 가지 부분도 엉성해집니다.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자, 뿌리 부분이 많다고 가지 부분이 많다는 것은 연결고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세포들과. 보통 우리가 30분에 갈 길이면은 트래픽이 없으면 30분에 갑니다. 그렇죠? 근데 사고가 났다든지 공사를 하게 되면 30분에 갈 거리가 40분, 50분, 1시간, 1시간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정보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신경세포가 퇴화되면서 정보의 흐름의 길이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보의 흐름이 돌아가야지 돼요. 그러면 흐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커뮤니케이션 트래픽 잼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깜빡깜빡 증상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보 입력이 옛날에는 딱 들어가면 계산돼서 딱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들어갔는데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답이 나와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짝짝 지나갔는데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이게 깜빡 이렇게 돼요. 근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게 깜빡 하다가 안 켜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치매예요. 보통 치매라고 하면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운전하고 밖에 나가십니다. 그러다가 전화를 하세요. 야, 나 큰일 났다. 예, 왜 큰일 났는데요? 나 집에서 나왔는데 길 잊어버렸어. 어딘지 모르겠다. 합니다. 그러면 언제 나가셨는데요? 한 10분 정도 됐나 봐. 10분 밖에 나가셨는데 길을 잊어버릴 게 아닙니다. 근데 길을 잊어버리셨어요. 그러면 어디 계시는데요? 물어봅니다. 얼떨결에. 그러면 야, 내가 어딘지 하면 집을 찾아갔지. 너한테 전화가 오겠냐? 찾으러 와라. 그래요. 그러면은 옆에 보이는 게 뭡니까? 옆에 햄버거 가게가 있고 가스스테이션이 있고 뭐가 있고 한국 사람은 세탁소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집 앞이네. 어이구 큰일 났어요. 그때 모시고 갑니다. 그러면 진단을 해가지고 어이구 치매입니다. 키를 빼앗으시고요. 집에서 멀리 못 나가게 하시고요. 옆에 꼭 누가 붙어 계셔야 되고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무 늦었어요. 그 정도 되면은 인지 능력이 초등학교 미만으로 떨어진 후입니다. 근데 치매라는 놈이 발견하기 어려운 게 서서 일어나거든요. 깜빡깜빡 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천천히 악화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그랬어. 이렇게 넘어가요.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금방 캐치를 못해요. 우리 엄마 항상 그랬어 내 기억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학회에 가가지고 이거 90년도에 학회에 가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하면서 얘기를 던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나이가 들면서 오는 깜빡깜빡 증상,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제 aging associated memory lapse. 그게
치매 증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초기 증상인 거 생각을 합니다. 발표를 했어요. 얘기하면서 했더니 선생님들이 저를 No, 너는 지금 you're embarrassing me. 왜? 나이가 되면서 오는 건망증과 치매는 별개의 일이다. 그러니까는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막 하면서 핀잔을 줘요. 뭐 노벨상 선생님도 타신 선생님도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뭐 할 말이 없죠. 그런가 보다. 비행기 타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 말이 맞을 수밖에 없는데, 야, 이게 아닌데 고민을 했어요. 그때 이제 문득 생각난 게 이제 갈릴레오가 지구는 얘기했잖아요. 그 생각이 딱 나가지고 내가 맞아야 되는데 아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저기 하다는 건 아니고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몇 년 후에 MCI라는 게 단어가 나왔어요. Mild Cognitive Impairment.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그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심한 건망증은 치매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